그러니까 만약에 점을 쳤는데 상효가 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다는 거죠. 이미 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이건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용구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용구가 이것도 원래 점에서 쓰던 건데 18변법으로 하면 동요가 6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6개가. 그러면 6개 모두가 다 음효로 바뀌는 겁니다. 응? 그때 쓰던 건데 우리나라 그 다산 선생, 정약용 선생이 보면은 이 주자님의 전법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괴에서 동요가 4개, 5개가 나온다면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약서법으로 하면 동요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해져요, 뜻이. 그리고 이미 일본에도 보면 이 고도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고도역단이라고 고도학회라고 하는데 다카시마 액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뭐 천황가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성이라든지 뭐 큰 것만 점을 쳤는데 점이 한 번도 안 틀렸다고 하는 고도가 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을 쳤던 내용을 다 번역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점을 쳐서 무슨 꾀에 몇 효가 동했는데 괴산은 뭐고 효사는 어떻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어떻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정통적인 이 전법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여튼, 자, 보십시다. 용구. 견굴용 무속일이에요. 여러 용이 나타나지만, 현굴용, 뭐 그래도 되죠. 여러 마리의 용이 나타나지만, 무속일. 머리가 없어야 길해요. 어떤 놈이 머리라고, 우두머리라고 튀어나오면은 길하지 않다 하는 건데요. 용구, 언, 범, 서득, 양효자, 개용, 구이, 불용칠, 제괴, 192, 양효지, 통례야 그랬습니다. 이 용구는 지금 뭘 말한 것이냐? 범, 서득, 점을 쳐서 얻었단 말이죠. 양효를 얻었는데 개용, 구이, 불용치입니다. 지금 이 약서법으로 이게 나오질 않은데 하나하나마다 이게 그 18변법으로 오면 이게 노양인지 소양인지 노음인지 소음인지가 다 가려져요. 그래서 노음하고 노양만 효변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구를 쓰고 칠은 안 쓴다 이 말이죠. 효가 변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꽤 192 양효의 통례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효를 세보면 말이죠. 지금 주역에 64개가 있죠?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됩니까? 384효가 됩니다. 효의 숫자는 전부 다. 근데 이 중에 반은 양효고 반은 음효란 말이에요. 384효 중에 주역 전체에 보면. 그래서 그 반인 192개 2개의 양효 모두가 원래는 이 노양이래야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실용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차괴 순양 거수 그랬습니다. 이 괴는 아주 순양한 거죠. 전체가 순수한 양으로서 거수. 맨 위에 거하니, 첫머리에 거하니, 위에, 고어, 차, 발지,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자, 보세요. 성인, 인, 계지사, 사, 우, 착괴, 이, 육효, 계변자, 즉 차, 점지. 자, 보세요. 성인이 계라고 하는 건 매일 계자입니다. 무엇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계지사. 성인이 단 말씀으로 인하여. 사라고 하는 건 무엇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 착괴, 이 괴를 만난 사람이 만나서 육효 계변자, 6효가 모두 다 변한 즉, 차, 점지. 그것을 점치게 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아까 18변법으로 하면 6개가 다 동요하고 변하는 수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이 효사를 쓰도록 이 용구를 쓰도록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개, 유경, 개변, 강의, 미, 능, 유, 길지도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양이 모두 변하면 강건함이 능유, 온유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란도가 되는 것이고 고의, 굴룡, 무수지상이야.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 마리 용에서 머리가 여러 마리 용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놈이 튀어나와서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 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기.점 우의 여시 즉 길이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아서 길하다 이 말이죠. 춘추전에 이르기를 춘추전왈 건지곤 왈 견 군용부수 길 그랬다 이 말이죠. 춘추에 이르기를 춘추전에 이게 좌전인 것 같은데 건지곤이에요. 왜냐하면 6개가 모두 음효가 됐으니까 곤효가 됐죠. 곤괴가 됐잖아요. 건지곤은 왈 견 군용 여러 마리의 용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없어야 길하다라고 했는데 개즉 순 곤괴 사 빈마지정 선미 후둑 동북 상봉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순곤괴니까 뭐예요? 곤이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그죠? 곤의직괴 소위 말해서 곤의직괴 괴사의 빈마지정 앞말의 고두민이 앞에는 먼저는 미혹되고 되고 후에 얻게 된다. 동북에서 동과 북에서 벗을 잃게 된다 하는 의다 이 말이에요. 뜻과.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뒤를 보세요. 뒤에 넘어가서 이 곤괴가 어디 있나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있네. 58쪽 한번 보세요. 58쪽에 보시면 그 곤괴 설명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곤 원형 이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독 주리 서남독붕 동북상붕 안정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형하고 빈마지정 앞말의 고dom의 갖춰야 이롭다. 군자는 갈 바가 있으니 앞에는 미혹되고 뒤에는 얻게 된다. 주로 이익이 있으니 서남 쪽에서는 벗을 얻게 되고 동북에서는 벗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안정하는 것이 길하다. 이 내용과 똑같이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단화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괴사를 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괴사를 해설한 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단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공자님이 쓴 거 전이라고 붙인 건 다 12기예요. 그러니까 단은 원래 괴사고 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효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활 이 말입니다. 이거는 12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단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예? 단전입니다. 이게 원래. 근데 그걸 거기다 갖다 넣은 거죠. 다 띄어서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주자가 이렇게, 주자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단활.
단전으로 이르거니 대제 건원 만물 자시 내 통천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게 다. 이 중국의 모든 동양의 철학이 이게 거니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대제 크도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크도다. 건원 건의 원이여 만물자시 만물이 이의 의뢰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만물이 여기에 의해 시작된 거예요. 내 통천 그러므로 하늘과 천도와 통합하였다. 천도와 통합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단 토란반 그랬네요. 탄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지금 자 단 해놓고 그 밑에 즉 문왕 소계지사라 이 말이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단 말씀이다. 전자 그랬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소위 석경지사야. 공자께서 이른바 경문을 해석한 말씀이다 이거죠. 경문. 경문이라는 게 지금 그 괴사죠. 괴사가 경문입니다. 괴사 효사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크게 보면 괴사 효사 경문이죠. 경문과 시빅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크게 나누면 전문, 경문, 전문 이렇게 나눠요. 전문이라고 하는 건 시빅이고. 네. 자, 그 다음에 후, 범, 언, 전자, 방차 그랬습니다. 앞으로 뒤에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은 모두 이와 같다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께서 그 경문을 해석하신 것이다. 방차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차, 전, 이, 천도, 명, 건의, 우, 석, 원형, 이정, 우의, 사덕, 이, 발명지, 이, 차, 일절자, 수, 석, 원의, 야 그랬습니다. 차, 전, 이, 천도, 명, 건의 그랬습니다. 차, 이 차자죠. 이는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천도, 명, 건의 그랬습니다. 건의. 이는 오로지 천도로서 천도, 하늘의 도죠. 하늘의 도로서 건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밝히고 또한 석, 나누었다 이 말이죠. 나눌 석자입니다. 원형 이정을 아까 우리 괴사가 뭡니까? 건, 원형, 이정 그랬었습니까? 그 원형, 이정을 우의 사덕으로 나눈 것이에요. 네 가지 덕이라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명지 그리고 그것을 밝힌 것들입니다. 밝혔어요. 그 뜻을 밝힌 거예요. 이 차 일절 수석 원의야. 그런데 이 일절은 대제권원 만물 자시 내 통천이라고 한 이 일절은 이 한 귀절은 우선 원의 뜻을 밝힌 거예요. 원형 이정할 때 원, 그죠? 원의 뜻을 해석하여 밝힌 겁니다. 대제 탄사 그랬습니다. 대제라 한 것은 탄사, 감탄하는 말이다. 크도다. 예? 원, 대야, 시야 그랬습니다. 원이란 큰 것이며 시야, 시작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에요. 건원, 천덕지 대시, 고 만물지생, 개, 자지, 이, 우이시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건원은 천덕을, 건의 원은 천덕이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덕성이 크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만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천덕이라는 게 하늘의 덕이 크게 발생하는 게 뭐겠습니까? 만물이 태어나는 거죠. 응? 계자지 모두 이것에 의뢰해서예요. 이것에 의뢰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이 천덕에 의해서. 네? 그것이 건이에요. 우의 사덕지수. 또한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사덕의 으뜸이죠. 지금 건, 원형, 이정. 예? 원형, 이정을 사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덕이에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덕을
원형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이 천덕에서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덕의 으뜸이 된다 이 말이죠. 태어남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자람도 있고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돌아감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관호 천덕지 시종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통에 꿰뚫어 이 원이 천덕 하늘의 덕의 시작과 종말을 모두 꿰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활 통천이야. 그러므로 하늘과 통합하였다. 천도와 통합하였다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운행우시 품물유형 그랬습니다. 예?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주니 품물이라고 하는 건 만물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형체를 갖추었다 이 말이죠. 유형은 형체를 갖춘 거예요. 형체가 흐른 게 아니라 형체를 갖추게 됐어요. 시는 보세요. 시반 그랬네요. 요 시에 음을 낸 거죠. 처음 시작 시자와 그 밑에는 원래 이게 고자가 아닙니다. 고나 기가 아니라 매주 있잖아요. 우리가 된장 담그는 매주 시자입니다. 앞에 콩두가 있잖아요. 매주 시자예요. 반. 그러니까 시가 되죠. 음이. 괴내동 앞으로 이렇게 시자가 나오는 건 모두 이 괴에서는 다 시로 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이고요. 자, 보세요. 차, 석, 건지형이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서 건에서 형, 원형이 정했을 때 두 번째 형을 해석한 말이에요. 예? 운행오시가 품물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 형, 원형 이정에서 형을 해석한 말이다 이 말이죠. 대명동시 육의 시성 시승 육룡 이여천.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환상적인 거죠. 응? 대명동시 종시를 크게 밝혀요.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니 시의 육의 시성입니다. 여섯 효죠, 그죠? 건의 6개가 시성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완성시켜요. 이 건괴가 때에 맞도록 완성시켜 모든 것을. 그러므로 때에 맞도록 육룡을 타고 6마리의 용이란 말이죠. 이 건괴가 각각 그걸 타고서 이여천 하늘을 어가해서 하늘을 그냥 달려간다는 말이죠. 자, 그래놓고 시 즉 원이야 그랬습니다. 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원래 원형 이정의 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종이라고 하는 건 우이정이야 그랬습니다. 종은 원형 이정 정의 맨 끝에 오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 정을 이른 것이다. 부종죽 무시 부정즉 무이 우이원이야 그랬습니다. 부종죽 마침이 없은즉 시작이 없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실을 보고 나중에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만 그것이 다시 시작이 있어요. 부정즉 무의원이야. 정이 없은즉 원형 이정 했는데 정이 없다 그런다면 정은 마침이니까 다시 이게 으뜸원 앞에 오는 원형 이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언 성인 대명 건도지 동시 그랬습니다. 이는 언이라고 하는 건 뭔 것을 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성인이 건괴의 도의 처음과 끝을 크게 밝히신 말씀으로 그런즉 견 괴지 유구의 각 이 시성이 승차 육양 이행 천도 그랬습니다. 그 언이라고 그 말씀 여기까지 걸려야 됩니다. 성인이 건도의 처음과 끝을 크게 밝히심으로써 괴의 유구의가 각각 때의 시에 맞도록 완성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승차 육양 이 6양을 타고서 이 행천도를 행한단 말이죠.
천도를 행해. 이 땅에 천도를 행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6마리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뜻은 그게 아니라 이 6개의 양호의 그것을 타고서 거기에 담긴 의미 그것을 파악해서 그 하늘의 도를 이 땅에 우리가 베푼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놓고 시인의 성인지 원형이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말하는 원과 형이다. 그 다음에 건도 변화 각정 성명 보합 태화 내 이정 그랬습니다. 건도의 변화는 각정 성명입니다. 각기 성과 명을 바르게 해요. 그 다음에 보합 태화입니다. 보존하고 태화와 합하니 내 이정이다. 이것이 이와 정입니다. 원형 이정에서 지금 이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변자, 화지, 점, 화자, 변성 그랬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것도 변화죠. 화가 동화가 변화가 여기서 동화라는 건 움직일 동사입니다. 동화가 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변지성 변이 변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변화잖아요. 변은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화는 이미 변화가 이룩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변화에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변화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변형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상 변화라고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쓰는 거죠. 서울 역전 앞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물소수의 성 천소부의 명 그랬습니다. 사물이 만물이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은 바의 것을 성이라고 그러고 천소부의 명입니다. 하늘이 부여하는 것을 또한 명이라고 그래요. 만물이 이미 받은 것은 성이라고 그러고 하늘이 부여하는 것을 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명자는 이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거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이미 다 육신을 받아서 타고난 것이 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명을 부여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태화라고 하는 건 음양, 회합, 충화지기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도, 변화, 각정성명, 보합, 태화 했는데 이 태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회합입니다. 음과 양이 함께 모여서 충화지기예요. 조화를 이루는 기운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기운. 각정자라고 하는 건 각정성명이 있는데 여기서 각정이라고 하는 것은 득어 유생지초 그랬습니다. 유생지초 태어남의 처음이 있다고 있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지초를 얻은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태초를 얻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합자, 보합이라고 하는 건 전어 이생지후 그랬습니다. 보존해. 이미 생명이 태어난 후를 보존하는 것을 보합자라고 한다. 차언, 건도, 변화, 무소, 분리, 이 만물, 각, 득, 기, 성명, 이 자전 그랬습니다. 차, 이것은 건도, 변화와 변화가 무소분리 이롭지 않은 바가 없으며 만물이 각기 그 성명을 얻음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해요.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건도변화 각정성명 보합태화 내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 건도변화에 의해서 건도변화는 이롭지 않은 바가 없으니 만물의 각기 그 성명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석이정지의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정, 원형 이정에서 이정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수출, 서물, 만국, 함령 그랬습니다. 맨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으뜸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서물이라고 하는 건 물이 서자니까 만물입니다. 만물이 으뜸으로 나오니, 맨 먼저 나오니 만국하면 만국이 모두 평안하다 해놓고, 성인, 재상, 고출, 물, 유, 건도지, 변화야 그랬습니다. 성인이 맨 위에 계시니 높이, 출어물자, 높은 곳에서 높이 이 만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라고 하는 건 뭐뭐과 같다예요. 건도지 변화야, 이것은 건도의 변화와 같은 것인데, 만국 각득 기소이 함령, 만국이 그 만방의 나라죠. 만방의 나라면 각기 그 소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우리가 장소하는, 그죠? 마땅한 장소를 얻음으로써 모두 평안하다. 응? 그것은 지금 만국이 각득 기소이 함령, 만국이 각기 그 마땅한 바 있을 곳을 얻음으로써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유만물지 각정 성명 이 보합 태화야. 이것은 만물이 각기 그 바른 성명을 바르게 하여서 보합 태화야. 온전하게 보존하고 태화와 합하는 길이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차언 성인지 이정이야 그랬군요. 이것은 성인의 이정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말한 것으로서, 개상 통이론지, 원자 물지 시생 형자 물지 창무 이 즉 향어 시랴 정즉 실지 성야 그랬습니다. 무릇 그 다음에 일찍이 상자입니다. 일찍이 통일론지,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말한다면, 한 가지로 간추려서 말을 한다면, 정일해서 말한다면 원자 물지 시생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 처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자 물지 창무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두루 창성하고 무성해지는 겁니다. 번창하고 무성해지는 것이며, 이즉 향어시랴, 이라고 하는 것은 건실하게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즉 실지성이야 그랬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 그 다음에 실지 기성즉 기 근체 탈락 가부 종이 생의 그랬습니다. 실지 기성, 과실이죠. 열매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무르익은 거죠. 그러면 즉 기 근체 탈락이에요. 그 뿌리와, 이게 가시채자입니다. 꼭지입니다. 꼭지. 그런데 가시채자인데 과일의 꼭지, 그 뿌리와 꼭지가 탈락, 떨어져 내려요. 떨어져 내림으로써 가부 종, 이 종이라는 건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종자가 된다. 다시 종자가 됨으로써, 종자가 되어서 다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차 사덕지 소이 순환 이 무단이야 그랬습니다. 이 사덕은 순환하는데 이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다. 연이 사자
지간. 그럼으로써 이 네 가지 간에는 원형이정, 그죠? 이 사자간에는 생기가 유행하고, 예? 생기가 유행해. 그 안에서. 예? 감돌고 왔다 갔다 도는 거죠. 순차적으로 운행하는 거 하고, 초무간단. 처음에 간단. 처음부터구만요. 처음부터 간. 예? 이게 한갈 한자도 되고 사이가 한자도 됩니다.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을 간이라고 그래요. 그 뜨임새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격이, 그러니까 뭐죠? 만물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맞아서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 순환에 이것이 사이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사이가 뜨질 않고 단, 끊임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자, 원지, 소위, 포, 사덕, 이, 통천이야 그랬습니다. 이는 원형 이정에서 원이, 포, 사자, 사덕, 이 네 가지 덕, 원형 이정 전체를 그 원이 포괄한단 말이죠. 품어요.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과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천덕과. 기이 성인이 즉 공자지의 개이차 괴의 성인득 천의 행 천도 치 태평지 점이야 그랬습니다. 기이 성인이언, 그것을 성인으로서 말한다면 그런즉 공자지, 공자의 뜻으로서 개이 차괴, 이 괴를 성인 득천위, 성인이 천위를, 하늘의 위치 천위죠. 천위를 얻은 것이에요. 그 천위를 얻어가지고 행천도, 천도를 행해. 이치 태평지점용,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태평하게 하는 점이 되는 거죠. 점을 치면 이것이 태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이 아니라 태평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점은 태평함을, 천하가 태평하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 기, 문의, 유, 비, 문왕지, 구자, 연, 독자, 각, 이, 기의, 구지 그랬습니다. 구지, 즉 병행이 불패야. 수, 기, 문의, 유, 비, 문왕지, 구자입니다. 비록 그 문사가, 글의 뜻이, 문의가 비문왕지 구자입니다. 옛날 문왕이 쓴 것이 아님이 있더라도 이 글자의 뜻이, 지금 이거는 공자님이 쓴 거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독자가 이것을, 그러나 독자가 읽는 자가 각기 그 뜻을 구함으로써, 구한즉 병행한다 이 말이죠. 함께 할 수 있어요. 불패야,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다. 독자가 이것을, 이 공자님이 쓰신 말씀을 쭉 읽는다 그래도, 비록 문왕이 이 말을 쓴 건 아니지만 문왕이 처음에 나타내고자 했던 뜻과 어그러짐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뭐가? 그 문왕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가 원형, 이정, 늑자만 딱 넣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공자님은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주자가 또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은 만물이 태어나며 시작이죠. 처음에. 형은 그 만물의 자람입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의 성장함이죠. 열매 맺음이죠. 정이라고 하는 건 그 열매 맺음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 다시 그 열매와 뿌리가 떨어져, 꼭지가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다시 종자, 씨앗이 돼서 다시 탄생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아마 나타내려고 했을 것이다. 공자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그것이 그 문왕이 최초로 얘기하려고 한 것과
아마도 이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예? 이 건의 사덕은 참 크지요. 그거 보면.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